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흥부자 김나희입니다. 크리스티안 어떻게 이 노래에 대해서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 노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신나는데 박수 치고 있는데 선생님 박수 안 맞아. 박수가 안 맞아가지고. 아 누가 자꾸 방해를 하더라고 그러면. 아니 너무 빠르긴 하네. 요즘은 이 속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굉장히 신이 나는데 멜로디가 좋잖아요. 근데 네. 가사를 알고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고 울컥할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큰별쌤이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희 씨가 날씨 없으면 이 프로 어떻게 돌아갈까? 그러니까요. 매주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 나희 씨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딱 오늘의 주제와 맞는 노래를 부탁해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자, 어떤 주제가 과연 이 노래와 관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의 엄친아, 거칠 것 없고 두려움 없는 청년 정치인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승승장구, 탄탄대로 거는 거죠. 그런데 때려 부수고 기자, 노동자 마구 그냥 연행을 왜 그래?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제명하기로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YS가 승부수단입니다. 오늘도 진짜 이거는 드라마 같은 너무 재밌는 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요? 너무 드라마틱해. 이건 정말 영화로 찍어도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오늘 한번 귀 쫑긋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속기로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둥! 이겁니다. 김영삼 징계 헌정사상 최초로 제명을 당한 국회의원 이야기입니다. 이 국회에 어떤 속기록이 있을지 그 속기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4일 제2차 본회의 기록입니다. 헌호봉, 최영희 의원 외 156인으로부터 국회의원 김영삼에 대한 징계 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근데 헌정사상 최초의 제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속기록이 왜 이렇게 간단해요? 자, 이 속기록이 왜 이렇게 간단한가 하면 일단 이게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당시 이게 증언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다고 합니다. 일단은요, 국회에서는요, 경호권이 발동되었고요. 당시 여당이었던 이 공화당 의원 등 총 수백 명의 무술 경위를 출동시켜 놓고 당시 이 신민당 총재였던 이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얼마쯤 걸렸을 것 같아요? 살벌했다고 하니까 자, 지금 야당의 총재예요. 야당 총재를 지금 날리는 겁니다, 지금. 한 그죠? 두세 달? 두세 달. 1년. 바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이요? 너무해요. 무장 경위도 지금 와 있지, 뭐 경호권 발동돼 있지,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딱 10분 만에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긴박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김영삼이라는 국회의원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랑 같은 사람인가요? 맞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크리스티안은 김영삼 대통령으로만 알아요? 네. 알기는 알아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데 그렇지, 그 정도만 당연하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알고 있는 것 중에 그거 YS
그러니까 이니셜로 하는 대통령이 많지 않거든요. 이니셜로 불리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이니셜? YS. YS. 근데 YS 하면 또 한 명의 이니셜이 있죠. 아, 예. 아, 요거? 네, 아, 그러네. DJ. 삼김씨 하면 뭐 YS, DJ, JP. 요게 늘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오늘의 주제는 우선 YS, 예, 김영삼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잘 몰랐다고 하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자, 이 김영삼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을 보면요, 1927년 12월 20일 경남 거제 그 지역 유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거제하면은 멸치죠. 멸치. 거제는 멸치. 예, 멸치. 그냥 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그냥 마른 거 멸치 이렇게 해가지고. 야, 먹을 줄 아네. 아, 먹을 줄 아네. 아유, 녹화 언제 끝나나. 살아있다.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 거제에서 멸치 어장. 이 멸치 어장은 정말 그냥 평범하게 그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 정치인들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어려운 거? 자금 조달. 이 정치 자금. 왜냐면 정치인들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정치 자금을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회고를 보면 정치 자금 뭐 그 까이 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 적 없는데? 이렇게 이제 회고를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멸치. 아빠가 너무 부자야. 그래가지고 예, 이 멸치어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시에 이 명절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선물 돌리잖아요. 예, 그때 김영삼 측에서는 어떤 게 나갔을까? 어떤 게 나갔을까? 멸치? 당연히 멸치가 나왔겠죠. 당시 그 정치인들 중에서 김영삼 멸치 받아보지 못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 멸치가 그냥 엄청난 부자였어요. 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기록을 깰 수가 없네. 1954년 대박. 26세의 나이 정말 최연소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입니다. 와, 진짜 젊네요. 부잣집 아들이야. 이거 금수저 출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공부를 잘했어. 네,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 졸업. 그러니까 금수저의 엄친아. 이런 뭐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사진 보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저 옆에 있는 걸 보는데 굉장히 훈남이세요. 네, 훈남이에요. 네, 훈남이었고 또 이렇게 연설도 좀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칠 것 없고 두려움 없는 청년 정치인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는 여당, 자유당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나와버려요. 그 계기가 되었던 거. 우리가 이미 우잘몰 국회사에서 다루었던 사건. 203 곱하기 3분의 2는 135.33333. 무엇이었죠? 445. 그렇지. 좋아요. 너무 어려워. 야, 이거.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걸. 그럼 자식이 다시 하고 뭐죠? 445입. 정답! 야. 그러니까 진짜 이 우잘몰 국회사가 이게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사업이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남잖아요, 그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뜻을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이건 말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당의 어떤 그 길을 걸으면서 김영삼이라고는 인물을 좀 각인시켰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YS라고 하면은 또 영원한 라이벌이 있잖아요. BJ.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둘의 관계가 좀 궁금해요. 김대중 DJ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4년이니까 YS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났네요. 전라남도 신안 출생인데요. 이 DJ는 YS와 달리 1954년부터 7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오수만 5번의 도전 끝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드디어 당선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YS와 DJ 출발이 이렇게 달라요. 사실 그래서 출발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결정적으로 이 둘이 라이벌이 되면서 아주 정말 각인되었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1970년 신민당, 거기 지금 그 둘이 지금 속해 있는 당이에요. 야당이었는데 그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습니다. 네. 1970년대가 어떠냐면 박정희 정부 시절이잖아요. 박정희 정부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무려 2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2번 대통령 당선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이승만 정부도 그렇고 박정희 정부도 그렇고 딱 거기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2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이게 뭐냐면 삼선 개헌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한 번만 더 나갈게. 그래서 그 삼선 개헌의 이슈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시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그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서서 야당 신민당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죠. 당시 그 유력 주자로서는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김영삼, 두 번째가 바로 김대중, 세 번째가 바로 이철인데 이때 이 YS가 들고 나온 슬로건이 있어요. 정치사에서 YS를 정말 각인시켰던, 항상 YS 하면 이걸로 이제 출발을 하고는 하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바로 40대 기수론. 40대 기수론 들어보셨어요? 이게 40대 젊은 정치인이 나서야 된다. 나이로 밀고 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박정희 후보에 맞섰던 야당의 그 후보들이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는 너무 이제는 올드한 거다.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바람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하나도 안 똑같구나. 그래서 40대 젊은 정치인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신선했어요, 이때. 예. 뭔가 박정희 정부의 승승장구 속에서 뭔가 야당이 좀 무기력한 어떤 그런 모습이 이때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게 이게 바로 40대 기수론, YS의 40대 기수론을 딱 치고 나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YS가 이걸 치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YS 입지가 탄탄합니다. 바로 야당, 신민당, 원내 총무예요. 누가 봐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바람을 탄 YS가 될 거라고 뭐 무난하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투표에 들어갑니다. 자, 3명의 후보 뚜껑 열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YS? 네, 당연히 YS. 네, 1차 투표 YS 딱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반이 안 됐어요. 과반이. 그래서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1위가 이제 YS였고요, 2위가 DJ고, 3위가 이철승 이렇게 후보가 나왔으니까 이제 3위는 이제 떨어지고 1, 2위 결선 투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결선 투표 뚜껑을 열었는데 대박! DJ가 됐어요. 이건 정말 다들 뭐야? 정말 경악이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YS는 이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예 그냥 결선 투표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당선 이게 연설문 있을 거 다 준비해놨을 정도로. 네. DJ가 이 김대중 그 의원이 이철승 3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이철승을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들을 밤새껏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어머. 대박이다. 나한테 표를 줘야 된다. 내가 나가가지고 할 수 있다. 야, 이게 정말 열심히 했네. 우리 정치사에서 반전 중에 아마 탑이 아마 이게 아닐까. 정말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YS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요. 속 엄청 많이 못 쓰렸을 참지. 텐데. 네. 이게 그 어떤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고의 라이벌이 생겨나는 계기가 됐겠어요. 맞아요. 일설에 의하면 YS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울분을 터뜨리면서 침대를 부쉈다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YS의
정말 멋진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내가 정말 침대를 부술 정도로 좀 울분이 터졌지만 어쨌건 진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을 돌면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게 승패를 떠나가지고 야 이거 정말 멋진 장면을 연출해냈던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좀 괜찮은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냈던 게 그래서 YS의 DJ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의 인기가 너무 왜냐면 경제 성장 쭉쭉 가고 있잖아요. 예. 결국 야당이 여당을 꺾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멋진 모습들, YS가 패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YS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게 순간 지는 게 아니라니까. 멀리 봐야 된다니까요. 결론은 뭐야.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비록 지금 패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정치인들한테 큰 자산이 된다는 거. 이 첫 번째 장면을 아마 이 YS가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제 김영삼 YS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집에 가서 울분을 토했다 그래서 아빠 멸치 더 돌려. 약간 이런. 더 돌려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지지를 해줬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YS가 이제 쭉 야당 정말 그 대표적인 인물로 쭉쭉쭉쭉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 그 거물 YS를 제명시켰다고? 그니까. 뭐지 이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뭔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예, 이게 바로 YH 무역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특히 이제 60년대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왜냐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예, 특히 가발. 우리가 이게 가발 이렇게 머리카락 이게 잘라가지고 이걸로 가발하면서 또 수출하면서 돈을 또 벌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 YH 무역은요, 가발 공장 이 회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였습니다. 당시 1970년에 종업원 수가 무려 4,000명. 야, 4,000명. 대기업이잖아요. 완전. 엄청 크네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 YH 무역의 이 사주가 악덕 사주야.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지금 가발 수출하잖아요. 가발 수출하면 거기서 미국 회사에서 돈 줄 거 아니야.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이제. 한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발을 만드는 노동자들 임금도 지불하고 뭐 쓸 게 있을 거 아니까. 근데 그냥 미국에서 묻어둬요. 빼돌리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임금을 못 받죠. 당연하죠. 이 회사가 지금 4,000명 종업원인데 돈이 좀 와서 이게 회전이 돼야 노동자들도 좀 월급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그냥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작할 때 나연이가 불러줬던 그 노래가 그렇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월급도 잘 안 들어오고 뭐 경영난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노조를 만든 거예요. 노조를 만든 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회사 측은 어땠을까? 노조 만들니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노조를 만들어? 뭐야? 라고 해가지고 탄압하는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죠. 뭐 노조와 관계된 그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회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막 버튼 달기라든지, 가발 공장인데 막 버튼 달기라든지 뭐 이런 데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뺑뺑 돌리다가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를 종용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했다. 너무했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생님한테 역사가 아니라 수학 가르치십시오 네? 하는 거잖아. 오, 정말 아닌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눈 동그랗게 뜨고 왜 그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뭐 뒤로 가네. 뭐처럼 뒤로 가네. 네, 저는 역사만 하겠습니다. 아니, 칠 수가 없죠. 제가 수학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노동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1979년 8월 6일 날 아예 사측이 폐업을 해버려요. 회사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한창 배워야 될 나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약값, 동생 학비 이런 거 되려고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미싱 돌리면서 일했던 그런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면 부모님 약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생들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너무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함을 어딘가에 호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바로 야당 당사였습니다. 네. 야당 당사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민당 총재, 이제는 이제 79년도는 총재, 아까는 원내총무였는데 벌써 총재까지 올라온 거예요. 탄탄대로 걸은 거죠. 신민당 당사에 들어와서 시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다행이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당직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왜냐면 경찰들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니까 또 이 여당이었던 당시 민주공화당하고 이 노동청 연락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 노동자들로서는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든든하죠. 너무 든든하잖아요. 자, 그런데 YH 무역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공권력을 투입을 합니다. 야당 당사에. 8월 9일 날 이 시민 당사에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갔잖아요. 8월 10일, 3일 뒤에 8월 11일 새벽 2시에. 야, 그것도 또 새벽입니다, 새벽. 이걸 101호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101호 작전을 기습적으로 지금 개시를 해버린 겁니다. 당시 농성을 하던 여성 노동자가 그 안에 한 1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경찰이 1000여 명이 들어와요. 아까 그 사진. 그 사진. 1000여 명이 들어와요, 1000여 명. 여자들 200명이 있는데 200명도 안 되는데 1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네, 너무 많은데. 그것도 야당 당사에.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자, 이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심야의 기습, 울부짖은 여공들. 40여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경찰버스에 싣고 서울시에 7개 경찰서 강제로 연행 수행했다. 이게 지금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요. 코너에 몰리면 사람이 악에 받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투신을 막기 위해서 매트리스 깔고 전격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냥 막 때려 부숩니다. 때려 부수고 막 연행하는데 그냥 막 기자, 뭐 노동자, 뭐 당직자 할 것 없이 그냥 마구 그냥 연행을 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심지어 그 찍고 있는 그 기자들의 필름까지 카메라 필름까지 완벽한 왜 그래? 이거 이 완벽한 언론 탄압이죠.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 이 김경숙 노동자가 결국 떨어집니다. 사망해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 진압이 단 23분 만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큰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농성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찾아보니까 그 돌아가신 김경숙 님이 쓴 일기장과 유고 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살짝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가난한 우리 가정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공부를 동생에게 가르쳐서 동생만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혼탁한 먼지 속에 윙윙대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언 8년 동안 공장 생활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남는 것은 병밖에 없었다.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마음은 상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리라 다짐한다.
저 사실 이 김경수 노동자의 이 글을 언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눈물이 날 것 네, 같아요. 당시에 여기 YH 무역회사에 있었던 그 노조에 또 합류했던 그런 노동자들은요, 이후에도 이직을 할 때 이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경력 리스트 이게 딱 남아돈 거예요. 남아있구나. 네,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참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60년대, 70년대 우리 이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주역들은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들 정말 자신의 그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냥 오직 내 동생, 내 부모님들 그들한테만큼은, 또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가난 물려주지 않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 그분들이 만든 게 이 한강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이분들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YH 무역 사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삼 총재랑 신민당이 이대로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리 무자비한 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야당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면전 선포한 거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니 그래도 국정 파트너인데 야당 당사의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야당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그냥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랑 정치 안 해.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YS가 거의 그냥 열이 팍 올랐죠. 책임자 문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고, 당시가 유신 체제였거든요. 반유신 투쟁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79년 9월 15일 뉴욕타임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죠. 미국은 국민과 끊임없이 유리되고 있는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의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때가 왔다. 미국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택해. 지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선택할래? 아니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그들을 선택할래? 너희 독재야 민주주의야. 이거 선택하라는 거야. 강력하게 말해요. 자, 이러니까 정부 여당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싫어했겠네요. 이러니까 지금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런 인터뷰를 해? 국가 원수를 상대로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죠. 이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국회의원 품위 문제, 이런 걸 삼아가지고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로 합니다. 김재기 중앙정보부장이 김영삼 총재를 당시에 찾아와서 그냥 적당히 사과하는 척만 하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다가 딴 이야기하고 가시면 그냥 지난번 뉴욕타임스하고 회견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할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김영삼 총재 단호히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제명될 때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잠시 죽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명을 당합니다. 아니 근데 제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냐면, 그러니까 유신 체제가 이게 좀 독특한 체제입니다. 그 유신헌법, 1972년 유신헌법이 만들어져서 유신 체제가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지금 국회의원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잖아요. 네. 그런데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뭐 추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3분의 1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3분의 1, 이 사람들을 뭐라 하면 유신정우회라 그래요. 유신 체제 속에서 정치인들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이 소속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당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실질적 임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3분의 1. 그럼 이 숫자만 벌써 합쳐도 국회 안건 통과는 문제 있다 없다? 문제가 없죠. 이거는 바로 그냥 통과돼. 맘만 먹으면 뭐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네, 이렇게 여당과 유신 정우회 의원들만 모여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날려버립니다.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 제가 깜짝해져. 이때 이렇게 딱 제명되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 김영삼 어록 중에 이 어록은 대표적인 어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록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자. 앞으로 멸치는 끊겠다. 멸치를 돌려 이런 거. 그치? 멸치 못 받아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멸치는 없다. 더 이상의 멸치는 없다. 대박. 더 이상 멸치는 없다. 좋습니다. 예원 씨 한번 어록 한번. 뭔가 원하는 대로 당신도 했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이뤄내겠다. 진짜 세계에서도 이렇게 야당 총재를 제명시키는 일은 그게 드문 일이거든요. 이거는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벌어진 거라. 이때 YS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무리 다른 놈은 맺힐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은 믿어준다. 소름. 지금 네. 그냥 글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디오로 육성으로. 들으니까 정말 절규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와, 그렇죠. 아침을 알리는 꽃기호하면서 알리는 그 닭. 그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그 소리를 못 내게 할지라도 기어이 아침은 오고야 만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를 제명할지언정 민주주의는 오고야 만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 이 말은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예. 이 말을 뛰어넘는 정치 어록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도 저렇게 멋지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간에 이 YS의 제명,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YH 무역 사태 벌어졌죠. 김영삼 총재 지금 제명됐죠. 자,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아니, 적어도 그래도 야당하고 함께 가는 게 정치라는 건데 아무리 정치에 야당이 밉다고 해도 어떻게 야당 총재를 저렇게. 자, 특히 그 김영삼 총재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거제. 이러니까 부산 경남 쪽 이쪽 여론이 훨씬 더 빠르게 안 좋아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마 항쟁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동생들이, 우리의 누나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절규를 하자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100명, 200명 마구마구 불어나면서 그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고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한측은 탱크로 각하 밀어버립시다. 한쪽은 지금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죠. 이게 바로 1979년에 일어났던 10.26 사태. 이것으로 결국 박정희 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의 그 시작, 그 정말 핍박받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랬던 그 작은 날갯짓이 부마 항쟁으로 번진 거고 이 또 항쟁으로 번지면서 결국 유신의 종말이 찾아왔네요.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솔직히 민중들의 어떤 역할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있는 것 같아요. 뭐 독립운동가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싸우는 그 모습은 너무 멋있고 다른 나라들도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맞아.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유신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희망, 봄,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이 암울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민주화의 칼. 무슨 칼? 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행동으로 실행을 하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무자비 그럴 사람은 아닌데.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민주화의 봄, 이제 우린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네. 그런데 다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이게 12.12 사태라고 하죠.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이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상황, 그리고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그냥 찍 소리 못하게 그냥 탁 깔아 뭉개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요. 5.18 민주화운동의 그 배우로 누굴 지목했냐면 이 신군부가 DJ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김대중에게 내란 음모죄를 씌워가지고 사형을 선고해요. 사형. 이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리니까 당시 어떤 그 미국, 뭐 유럽 이런 나라에서 이거는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압박을 주죠. 결국은 그 압박 속에서 DJ는 사형을 면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한 축이라서 YS. 이 YS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아예 가택, 집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가택 연금이라고 하죠. 이러면서 정기 은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암흑기죠. 완전히 이 민주화의 두 거물이 꽁꽁 묶여놓은 이 봉쇄된 상황, 이 상황에서 YS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자, 어떤 승부수일지. 자, 속기록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단식. 투쟁? 밥 안 먹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목숨을 콜 단식 한 투쟁입니다. 번에. 자, 혹시 단식 경험 며칠 해본 적 있어요? 며칠이요? 미안해요. 왜 화를 내요? 왜 화를 내? 한 끼 해봤어요, 한 끼. 한 끼 정도? 그렇죠.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끼 굶었다가 이제 두 번째 끼니를 2배로 먹었죠. 그쵸. 딱 하루 한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예원 씨는 어떻게? 그거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위내시경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YS가 그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단식으로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속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씨의 단식 투쟁을 비롯한 일련의 전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심각한 자성과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정치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데에서 오는 항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군부의 이 압박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못한 상황, 가택 연금 당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YS가 짠 하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사실 요즘 정치인들 왜 삭발 또는 단식 이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기사에 나온 게 있어요. YS의 단식과 비교를 해요. 모든 게 하는 그 기준이
YS의 단식이에요. 이 YS 단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단식 투쟁의 어떤 그 첫 출발점이라고 해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때는 김 총재께서 상도동에 좀 연금 중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찾아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비서실장으로 유일하게 가끔씩 늘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서 읽으실 만한 책 같은 것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중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깐디의 이제 회고록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 총재께서는 그 회고록을 읽고 상당히 그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연금 중에 할 수 있는 저항 운동이라는 건 비폭력 저항 운동 깐디의 단식밖에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제 의논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올지도 모르겠다 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분이 원체 단호했어요. 우리 정치사에서 한 획을 걷던 이 YS의 단식 기간은 며칠이었을까요? 난 하루도 힘들던데.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려 23일. 23일? 23일이요? 23일이요? 23일. 3주하고도 일을 더한 거야. 제가 봤을 때 몰래라도 이렇게 김밥 이렇게 챙겨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방 안에 멸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멸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impossible. 언론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멸치 드실 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록적인 23일간의 단식 투쟁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983년 5월 18일. 자, 이게 왜 5월 18일인지 아세요? 민주화 운동.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 매년 5월 18일이 될 때마다 정말 민주주의의 씨앗처럼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예. 5월 18일 이거 기념해야 된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날 단식 1일차 성명서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바로 언론 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활동 규제 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런 민주화 5개항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단식을 시작했고 네. 요구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발표되질 않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언론 탄압. 그렇죠. 때문에. 다 막아놓은 거야. 다 언론 통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언론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그렇지. 외국 언론들. 한국에 있는 뭐 야당 저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사는 이렇게 막을 수 있어도 이게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행이다. 자, 이러니까 비록 언론 통제를 통해서 틀어는 막았는데 조금씩 알려지게 되니까 전두환 정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단식 투쟁을 시작했던 이 YS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민주화의 움직임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식 8일째이던 5월 25일 경찰 당국이 보낸 구급차를 타고 강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일단 그 집에 전화선을 다 끊어요. 왜냐면 전화로 이거 알리면 안 되니까 이걸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예 그냥 사람을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강제로 들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 YS는요. 어떤 음식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당신들이 지금 전두환 정부의 실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상하러 올 것 같아요. 협상하러 온다. 아니 오히려 포기하라고 좀 설득한다. 네. 음식을 먹이려고 단식 투쟁을 강제로 멈추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원 씨 뽑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말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뭘 했냐면 대박.
병상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 냄새를 피우는 거야. 너무해. 유치하지 않아요? 왜 그래? 좀 고문이야, 고문. 진짜 어릴 때 언니랑 그런 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앞에서 약을 이러면서 먹고 근데 그거를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요. YS가 회고록에서 이런 비열한 짓, 이런 유치한 짓 그만두고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쳤다 그래요. 예. 그러자 이제 이 전두환 정부 측에서는 회유를 한 거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선택해라. 해외로 나가라.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다 책임지겠다. 라고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요. 6월 1일 단식 15일 차. 자, 이제 드디어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58명이 나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고 사람도 흐릿하게 보였다. 여기서 그 DJ의 최측근을 뭐라고 하면 동교동계라고 하거든요. 네. 동교동계. 왜냐면 동교동에 자택이 있었으니까 YS의 최측근을 왜 상도동계라 그래요. 이 DJ계가 동교동계가 이 YS계 상도동계와 손을 잡은 거예요. 원래 라이벌이었는데. 친구가 돼가지고. 그렇죠. 진짜 대의를 위해 가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은 일단 뒤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버리고. 자, 그러다가 단식 23일 차가 됩니다. 6월 9일이 되는데요. 자, 오전 9시경 단식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나를 대신해 측근 김동영 의원이 단식을 마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전날 의료진이 더 이상은 이제 인간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서와 동료들이 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단식 중단을 23일 만에 내리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몸무게가 그 당시에 김총재님 몸무게가 한 72, 3kg 정도로 했는데 무려 14kg가 빠져서 50kg가 됐어요.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위기다고 느꼈는데 22번째 날 저를 부르더니 내일 내가 단식을 끝낼 테니까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이제 단식을 마치며라는 이제 성명서 요지를 내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23일째 되는 날 이제 내가 낭독을 하고 단식을 마치게 되었지요.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나의 단식 투쟁의 중단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부끄럽게 살기 위하여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죽기보다는 서서 싸우다 죽기를 위하여 단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알렸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 YS의 어떤 이 단식 투쟁의 어떤 그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번의 감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으로 지금 망명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 미국으로 망명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YS가 그 단식 7일차 될 때, 7일차 될 때 DJ가 미국에서 움직입니다. 네, 바로 나의 동지 김영삼 의원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좀 압박해달라, 도와달라라는 어떤 그런 연대 투쟁을 농종이네요. 시작했던 것이죠. 코끝이 시큰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게 멋지다. 왜 YS고 왜 DJ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명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YS의 단식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암흑과도 같았던 1980년대 초반의 그 모습에 YS 말대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듯이 이제 서서히 민주화의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에 일어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진짜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오늘 뭔가 애국심이 막 차올라요. 요즘 막 소위 국뽕 하잖아요.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노래 살짝 한 곡. 손에 손잡고 이거 88올림픽 노래인데?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그렇지.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야, 아니 어디서 그렇게 주제 비슷한 노래를 이렇게 찾아와요? 아 그냥 막 영감이죠. 센스. 정말 이 YS와 DJ가 정말 손잡고 다시 그 민주주의의 봄을 열어 제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서로 가장 친했던 고마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또 각자의 목표를 갖고 맞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어쩌면 정말 이 민주화라는 그 공동의 목표 아래서 두 사람이 지금 손잡고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떻게 보시면서 무엇을 또 생각하셨는지,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먼저 나희씨. 오늘 나는 민주화라는 게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YH 가발 회사에 그 공장 다니는 여성들이 그냥 핍박 받으면 받는 대로 돈을 안 주네 어쩌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일어났잖아요. 찾아갔잖아요, 신민당을.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움직임이 결국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번외로 하나 더 가자면 키워드 하나, 샵 멸치. 해시태그 멸치. 오늘 나는 청치는 국경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면에서? 왜냐면 이게 사람들은 한 나라의 정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라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 법만 따르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례를 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언론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힘든 순간순간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뭔가를 소리치고, 또 YH 무역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 같아요. YS와 DJ의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민주주의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의 그 첫 페이지를 열어주었던 대통령 경선 후보를 통해 가지고 봤던 그런 첫 번째 모습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희망을 찾기 위한 페이지를 써나갔던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이 YS와 DJ를 빼놓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국회방송 SNS 우절몰 국회사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사인한 역사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첨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